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피보다 진한 인연도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날 저는 믿음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얼굴을 아주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평생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공장 다니고 장사 조금 해보고 자식 둘 키워내고 아내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향 후배였습니다. 12살이나 어린 녀석이었죠. 사람들은 그 애를 제 의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보다 먼저 찾아왔고 집안일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 도왔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도 같이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자식들보다 그 애를 더 믿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 말렸습니다. 당신 사람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못 믿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 애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번에 사업 하나만 도와주시면 저 진짜 사람 되겠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말도 참 그럴듯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후 자금에 손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이 말을 하더군요. 형님은 제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제 노후 자금 일부를 그 애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도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 못 믿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내 입을 닫게 한 말이자 제 인생을 열어젖힌 말이라는 걸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연락도 자주 왔고 형님 덕분입니다라는 말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다 했고 만나자는 말은 피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 말이야. 언제쯤 정리될까? 잠시 침묵하더니 그 애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형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믿음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배분 차 바꾸셨던데요. 그 애는 아직도 사업이 힘들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그 애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군요. 반가움은 없고 귀찮다는 기색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 애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 문제 생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 편 좀 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그 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설마 이 일로 문제 삼으실 건 아니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응, 정리할 거야. 그 애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설마 진짜 이럴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을 얼마나 쉽게 맡겨왔는지를요.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눈 뒤부터 주변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약속을 잡자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뤘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또 스스로를 속였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형님, 혹시 그 후배랑 문제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형님 얘기를 좀 하고 다닌다길래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돈 때문에 집착한다. 자기 사업 발목 잡는다. 뭐 그런 얘기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도와준 사람에게 제가 발목 잡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믿음 뒤에 숨어 있던 추악한 얼굴을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 애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더군요. 형님이 나한테 투자한 건 맞는데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좀 예민하세요. 괜히 문제 키우실까봐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고집센 노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실수도 아니구나. 처음부터 계산된 배신이었구나. 더 아픈 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그 애를 둘 다 안다고 하던 사람들. 형님, 그냥 좋게 좋게 풀어요. 후배도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의 편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쪽의 편을 든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더군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됐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편한 쪽을 택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남의 시선에 맡기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있자. 이 나이에 뭘 더 따지냐. 그 생각이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애의 말. 그거 형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이거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무시당한 문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크게 소리치지도 감정적으로 나서지도 않겠다고요. 대신 하나씩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꺼냈고 계좌를 다시 확인했고 그 애와 나눴던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애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당신 편 들어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끝까지 가볼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저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설마 내가 이 나이에 사기까지 당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서류 봉투를 꺼내지 않고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손이 움직이더군요. 당신 확인도 안 하고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애와 주고받은 계약서,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안에서 해명할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 날짜였습니다. 돈이 나간 날짜보다 사업 계약서 날짜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실수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가 그랬습니다. 제가 돈을 건네기 전부터 이미 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낸 날 그 애는 저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이미 다른 투자자였다는 걸요. 그날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였던 겁니다. 며칠 뒤 그 애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더군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 좀 다시 보자. 잠시 침묵. 그리고 그 애가 말하더군요. 형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지셨어요? 그 순간 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부터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날짜 말이야. 왜 돈보다 먼저야? 잠깐의 침묵. 그거 형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야. 통장 날짜랑 다 맞춰봤어. 그의 숨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리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음 뒤에 숨어있다 추악한 얼굴을 아주 똑똑히 본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쓸 생각이었어? 그 애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형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세요?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의형제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그날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 그럼 결정만 남은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보지 않겠다고. 그 애를 의형제가 아니라 상대로 보겠다고.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먼저 끝내겠다고요. 며칠 뒤 그 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설마 이 일 키우실 건 아니죠?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없고 설명도 없고 다만 자기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사람으로서 남은 게 있는지요. 며칠 뒤 그 애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도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없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그 애는 먼저 와 있더군요. 저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 아껴. 오늘은 듣기만 할 거야.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애는 준비라도 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 형님이 좀 도와주신 건 맞지만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장구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애를 더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저 믿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끝났구나. 여기엔 미안함도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믿음조차 자기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믿음 뒤에 숨어 있다 추악한 얼굴을 아주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리해둔 자료들, 날짜 표시, 통장 내역.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기록 대 기록이야. 그 애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설마 진짜 이럴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 애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응, 끝이야. 그 애는 그제야 진짜 당황하더군요.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형님, 우리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웃기지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정 내가 먼저 썼어. 그리고 뒤돌아 나오는데 등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형님,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끝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아주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의 기준이었다는 걸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 애는 더 이상 제 주변에 없습니다. 연락도, 이야기도, 소문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인생이 가벼워지더군요. 여러분, 가족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아프지만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내보내는 선택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소리치지 않았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제 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제가 한 선택 중 가장 옳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끝까지 참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선을 그으셨을까요? 사연 낭독회였습니다.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